안녕. 너네 내신 대비 부교재 고전문학 두 번째 영상에 해당하고요. 요거는 이제 남은 것 중에 오후가랑 그 다음에 공방전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오후가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갈게. 자, 오후가 같은 경우에는 연시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사수, 여기 이제 오수랑 육수까지 해서 총 6수로 이루어진 갈래 연시조 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으로 이제 기본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은 앞에 오는 다서도, 이건 뭐 쓰는 게 의미가 없지. 그래서 그냥 다서도, 그 다음에 이때 오는 친구, 벗우. 그래서 제목을 합치면은 다섯 친구 이야기.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5명의 친구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약간 그런 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친구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자연이야, 자연. 그래서 미리 이제 어차피 얘기해야 되니까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이렇게가 이제 자기의 친구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자연이 자기의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이거를 자기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표현기법적으로 일단 의나 쓰였고, 그 다음에 자연물을 자기 친구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화자의 자연친화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얘네들에 대한 어떤 이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좋아한다 이런 거라서 얘네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예찬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고, 이제 1수부터 들어가는 걸로 할게. 자, 1수는 소개야. 소개. 그래서 각 수별로 중심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자면은 여기다가 해줄게. 1수는 5친구를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초장 들어갈게. 내 친구가 몇 명이나 하니, 몇이나 하니, 물, 돌, 소나무, 대나무다. 그 다음에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여기까지가 5친구에 대한 소개.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겠는가. 이 5명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5명만 있으면, 요 5친구만 있으면은 나는 괜찮다. 그래서 일종의 만족, 자족.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이게 자연물들에 대한 만족이기 때문에 안분지족의 자세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수 들어갈게요. 자, 이수는 먼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아까 위에서 5명의 친구 요거 얘기했잖아. 요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처음에 물부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의 주제는 물 친구에 대한 이야기. 일단 내용을 보자. 초장. 구름빛이 좋다고 한들, 자, 요걸 좋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맑다. 맑고 깨끗하다. 맑다 또는 깨끗하다. 그래서 구름이 맑고 깨끗하다고 한들 검기를 졸라 자주 한다. 그 다음에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그칠 적이 어떻다? 많다. 많구나. 그래서 지금 구조 보면 비슷하지. 뭐뭐 한다고 하나, 뭐뭐 하기를, 뭐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구수였고요. 그 다음에 소재 의미를 확인을 해보자면은, 사실 소재 의미가 제일 중요하지. 구름이랑 바람은 안 좋아. 이게 왜 삭칠 안 되니? 다시. 구름이랑 다시. 아이씨, 얘가 내 말 안 들어. 구름, 됐다. 바람. 부정적이야.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애들이 자꾸 뭐해? 바뀌어. 그래서 얘네들은 변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어려운 말로 가변. 그 다음에 순간적인 것들. 근데 반대로 물이야. 마지막 종장. 깨끗하고 맑은 거. 깨끗하고 또는 맑어. 근데 뭐 하지도 않아. 그칠 때 없기는 뭐뿐인가 하노라. 물뿐인가 하노라 해서
물은 맑고 깨끗한데 심지어 뭐하지도 않아. 그치지도 않아.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는 불변과 그 다음에 뭐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영원함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요거 대조관계 확인을 해줘야 돼. 뭐랑 뭐가 대조관계가 되는 거지? 구름, 바람과 그 다음에 뭐? 물이 대조관계. 그래서 이 시는 소재의 대조관계가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키포인트고, 각각의 속성을 알아줘야 일단은 대조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속성을 바탕으로 대조를 일단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수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의 어떤 그 불변과 그 다음에 영원함을 설명하고 글을 지금 이제 예찬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게 뭐냐면은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소재들을 통해서 화자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할 거야. 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인간상은 어떤 거냐면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전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수 들어갈게. 자, 삼수는 이제 물 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 바위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삼수도 이제 여기다가 써주면은 바위에 대한 어떤 속성이 나올 거고, 그걸 이제 막 되게 예찬하겠지. 자, 초장 들어갈게.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런 색깔로 변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꽃이랑 풀 나왔는데, 꽃이랑 얘가 내 말을 안 들어. 꽃이랑 다시 할 거야. 될 때까지 한다. 꽃 포기할게. 이게 색깔이 뭐는 칠해지고 뭐는 안 칠해지니까 보기 싫다. 됐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른 것처럼 하다가 누런색으로 변하느냐. 그러니까 그 위에 이 수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얘네 둘 다 또 뭐 하는 애들이야? 변해. 그래서 얘네 둘 다 그 가변이고, 순간적인 속성, 마지막 종장.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뭐뿐인가 하노라. 바위뿐인가 하노라 해서 얘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그 불변성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똑같이 소재 대조관계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위에서도 써줬으니까 여기도 다시 써주면 꽃이랑 풀이랑 그 다음에 바위 사이에서의 대조관계. 자, 그러면 속성도 같은 의미가 되니까 간단하게 불변, 영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같아.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전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요것도 같은 맥락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그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어떤 그 속세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삼수. 그 다음에 이제 사수 갈게. 사수는 이제 소나무 얘기하겠지? 그래서 소나무. 근데 소나무는 너네도 알다시피 사군자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얘기 나올 건 사실 뻔해. 사군자에 해당하는 거 뭐 지조나 그 다음에 절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하게 돼. 초장 들어가면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져. 그러니까 얘네들도 위에서 봤던 것들이랑 똑같이 이제 변하는 애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 꽃 피고 그 다음에 추우면 잎 져. 그래서 얘네 다 순간적이고 변한다. 똑같은 말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밑에 줄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
자,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 모르는 가로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슨 법이냐면은 서리법이야. 서리는 꽃이랑 풀이랑 다르게 눈서리를 모르고 고난이나 시련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구천에 땅속 깊은 밑바닥을 얘기해. 구천 땅속 깊은 밑바닥에 아이고 글씨 이상하다. 다시 밑바닥에 불휘 뿌리 곧은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해서 소나무는 눈서리를 모르고 땅속 깊은 밑바닥에 뿌리를 되게 잘 받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대조관계가 꽃이랑 잎은 쉽게 변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그 뿌리를 꼿꼿하게 이제 박아놓고 흔들리지 않는다. 지조나 절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요 얘기하고 있고, 자, 사수까지 봤어. 이제 오수로 넘어갈게. 자, 오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네가 대나무니까 여기는 이제 대나무. 근데 대나무도 사실 이렇게 쉽게 굽혀지는 그런 이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절개, 지조 이런 거야. 소나무랑 의미 거의 비슷해. 그래서 초장 들어가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구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초장 자체가 되고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곧고 그 다음에 뭐가 없는 욕심 없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종장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가 뭐야? 소나무지. 소나무를 좋아한다. 여기까지 소나무야 돼. 아니 소나무란다. 대나무지. 미안해. 대나무를 좋아한다. 그래서 특히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절개나 지조도 지녀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가 없어. 이제 욕심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욕심 없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리고 절개를 지키는 인간의 모습 요거를 전달한다. 자 이제 마지막 육수로 갈게. 마지막 육수는 달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달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봐야 되겠지. 달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소나무랑 대나무랑 다르게 뭔가 이렇게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복개 초장 작은 게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뭐해 비춰줘. 그래서 밤중에 광명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비춰주는 거지. 어두울 때 다른 것들을 비춰주고 그 광명이 너만한 이가 또 있겠는가. 여기서 또 서리법 확인하시면 되겠고 보고도 말을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보고도 말을 아니하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속성이 나오게 되느냐면은 말을 하지 않는 일종의 어떤 그 과묵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달의 속성은 광명 그리고 과묵함이야. 그냥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확인을 해주면 돼.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이제 인간상, 인간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괜히 비방하거나 아니면은 없는 논란을, 창조 논란을 만들지 말고 일삼지 말고 침묵하는, 과묵하는 그런 미덕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5호가가 내용 정리가 되겠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요 태도, 친구 우인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이고 예찬적이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대조되는 것들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요것들 위주로 확인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들 얘네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5호가는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공방전으로 넘어갈게. 자, 공방전 같은 경우에는 갈래부터 먼저 얘기할게.
공방전은 가전체야, 가전체. 근데 가전은 크게는 전이라는 갈래에 속해. 그래서 전의 양식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할게.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의 일대기를 설명을 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뭐 이제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전해준다.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그 뒤에 평가, 그 인물에 대한 평가, 즉 이제 비평이 들어가. 이게 기본적인 전의 양식의 기본 틀이야. 앞에 해당 인물의 일대기, 그 다음에 뒤에 그 인물에 대한 평가. 근데 이제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전의 양식 중에 가전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의 이 기본 양식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게 되냐면은 의인화. 가전이라고 할 때 앞에 가자가 요 가가 가짜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으로 일단 의인화시켜. 그래서 의인화되어져 있는 그 인물의 일대기를 설명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인화가 되다 보니까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의적이고 우회적인 특징을 지니게 돼. 그래서 요거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뭘 일단은 의인화시키는 거냐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의인화시켜. 엽전. 그래서 사람이 아닌 돈을 의인화시켜서 돈의 일대기를 설명해주고 돈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대충 뒤에 나올 내용은 뻔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선은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뻔한 내용이 뭔지를 확인을 조금 해줄게. 공방이 돈의 이름이야. 그래서 이게 돈인 거고 돈을 의인화시켰는데 뭐 때문에 뻔하다고 한 거냐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돈을 예찬하는 거겠어? 그런 거는 힘들지. 그래서 이 작품도 돈의 어떤 패단이나 폐해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재물을 탐하는 거,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아. 그래서 이게 작품의 주제라고 보면 돼.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거. 그런데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너네 알아. 황금만능주의. 아니면은 물질만능주의.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그 배금주의. 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지. 황금만능주의랑 물질만능주의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배금주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배자 때문에 니네가 배척이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근데 이거 배척하다라고 할 때 그 배자 아니야. 조심해. 숭배하다라고 할 때 그 배자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세태를 비판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들어갈 건데 구구절절 이제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겠고 수업 때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까 중요한 구절들 위주로 이제 확인을 해줄 테니까 그 구절들 위주로 니네가 듣고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공방에 자는 관지이다. 공방이란 구멍이 모관하게 뚫린 돈, 관지는 돈의 꿰매를 뜻한다. 그렇대. 자, 그의 조상은, 자, 이 조심해라. 처음부터 얘기 나오는 게 공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공방의 조상에 대한 설명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공방의 조상은 일찍이 수양산 속에 숨어 살면서 아직 한 번도 세상에 나와서 쓰여진 일이 없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아주 초반에는 세상에 처음에는 돈이 잘 쓰이지 않았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화폐 경제가 시작되진 않았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돈이 잘 쓰이지 않았다. 다른 말로는 화폐 경제의 시대가 아니었다. 그 다음 그는, 이게 지금 그 니네가 부교재에 들어가 있는 버전이 조금 이상해서 니네가 해석을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 그가 저기 앞에서 얘기한 그의 조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의 조상은 처음에는 쓰여진 일이 없다가 나중에 처음 황제 시절에 조금 쓰였는데
워낙 성질이 굳세여서 세상 일에는 그다지 세련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금 쓰이기는 했는데 그다지 세련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잘 유통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느 날 황제가 상공을 불러. 자, 요 상공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관상 보는 사람을 얘기를 해. 관상 보는 사람, 약간 점쟁이 같은 애를 불러서 글을 보였다. 이때 그 공방의 조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관상 보는 사람이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는 사냐의 성질을 가져서 쓸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게 안 된다. 근데 폐하께서 풀무나 망치 같은 거를 사용해서 빛이 나게 한다면은 본래의 바탕이 차차 드러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돈의 재료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 돈의 재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굴이나 아니면은 철 같은 거. 얘네들은 그 자체로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 자체로는 사용할 수 없어. 돈으로 쓸 거면은 얘네들을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 녹여서 뭔가 이렇게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걸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주조라고 얘기해.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주조 과정을 거쳐야만, 빛나게 만들어야만 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 얘기를 이제 점쟁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리하여 어떻게 됐대? 공방은 차츰 그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돈이 유통되기 시작한 거지. 자, 그 다음 그 뒤 일시 난리를 피하여 강가에 있는 숯 굽는 거리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오래 살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천. 자, 이제 공방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천. 처음에는 뭐 얘기하다가 조상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얘기로 넘어간 거야. 주나라의 대제로서 나라의 어떤 일, 나라의 세금과 관련된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돈이 이제 재련이 돼서 유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금 징수의 수단으로 쓰였다라는 얘기야. 세금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했다는 얘기가 세금 징수의 수단으로 쓰였다. 그 다음, 자, 그 밑에 문장부터는 이제 다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공방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이제 공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고, 첫 문장은 되게 중요해. 생김새가 밖은 둥글고 구멍은 모나게 생겼다. 이거는 이제 앞뒤가 다른 거. 그러니까 표리부동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또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은 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기능이랑 그 다음에 부정적 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야. 같이 함께 있다. 그래서 표리부동이랑 요거 의미 두 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는 때에 따라서 변통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그 변화를 잘한다라는 얘기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공방 자체가 처세에 능하다는 이야기야. 처세에 능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벼슬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왕의 비, 그러니까 오왕의 아내 왕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나라의 권리를 혼자 도맡아서 했는데, 공방이 어디에 붙어서, 공방이 여기 이 비에게 붙어서 뭐를 했다? 많은 이익을 보았다 해서 돈이 뭐 권세나 권력으로서 쓰이게 되었다라는 의미 정도를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두 줄은 그냥 넘어갈게. 다음 이야기. 이제 또 공방이 부민우라는 벼슬에 임명이 되었고, 이제 그의 무리인 무엇과 함께 염철승 근이라는 애와 함께 조정에 있게 했다.
이때 그는 방을 보고 항상 형이라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형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요 구절도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염철승 같은 경우에는 요때 염철승에서 염이랑 철이 제일 중요해. 소금이랑 그 다음에 철이야. 근데 이제 이 염철승 근이 공방을 보고는 형이라고 했대. 이름을 안 불렀대. 그러니까 그만큼 공방을 존중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 이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철이 있어. 그 다음에 돈이 있지.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소금이랑 철도 굉장히 귀했었잖아. 근데 그래봤자 돈이 더 우선이 됐고 돈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방은 성질이 욕심이 많고 비루하고 염치가 없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방 자체의 성격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변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 돈 자체가 탐욕스럽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으로 인해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변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밑에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은 여기 이제 한 편부터 보는 걸로 할게. 여기 한 편. 모든 물건의 값을 낮춰서 곡식을 몹시 천한 존재로 만들고 딴 재물을 중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본업인 농업을 벌이게 하고 산업공상 중에 장사에 종사하게 하여 농사 짓는 것을 방해하였다. 자, 그래서 산업공상을 다시 할게. 여기 산은 선비사, 농은 농업, 공은 공업,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상은 상업인데 일단 요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순서대로야. 그래서 벼슬 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 농업에 종사하는 게 중요했는데 근데 이제 공방, 돈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농업을 등한시하게 한 거야. 이게 뭐의 문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면은 등한시하게 돈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돈의 폐단에 해당합니다. 폐해. 그 다음 가자. 이것을 보고 간관들이 뭘 했지? 상소를 했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았어. 방은 권세 있고 귀한 사람을 몹시 재치 있게 잘 섬겼는데 그들의 집에 자꾸 드나들면서 벼슬을 팔아 승진시키고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돈으로 뭐를 사고 파는 거야. 벼슬을 사고 파는 거야.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매관, 매직이라고 하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그 돈의 폐단을 얘기하는 건데 위에가 돈의 폐단 1이었으니까 얘는 이제 돈의 폐단 2라고 얘기를 하자. 돈의 폐단 2. 그래서 얘는 뭐 권력이나 아니면은 권세 뭐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권력에 결탁하여 나쁜 곳에 쓰이게 된다. 뭐가? 돈이. 그래서 이제 뭐 벼슬을 사고 판다든가 매간매직을 한다든가 요걸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그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데 잘나거나 못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물만 많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품보다는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인품보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우선시한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말했다. 공방의 한마디 말이 황금 100근만 못하지 않다. 뭐 말을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 공방의 한마디 말이 결국 황금 100근
하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황금 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만큼 공방의 위세가 되게 엄청났다는 이야기야. 거의 뭐 황금에 빗대어질 정도로 공방의 권세가 대단하다. 자, 거의 다 해가네. 뒤로 넘어갑니다. 자, 원제가 왕위에 올랐다. 공우가 그를 올려 말한다. 자, 이때 공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요 공우는 그 상소를 올렸어. 어떠라는 상소를 올린 거냐면은 공방을 폐하라는 상소를 올린 인물. 그래서 이제 공방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요 밑에 따옴표에 나오는 거고, 거기를 이제 다 설명하진 않을 테니까 너네가 읽고 내용을 확인을 해보되, 여기 이제 그 인용되어져 있는 요 구절이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요걸 조금 설명을 해줄게. 자, 짐을 진다라는 거는 재물을 가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탄다는 건 이거 말을 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을 탄다는 거는 벼슬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은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벼슬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권세를 얻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도둑처럼 된다는 말이야. 다시 써줄게. 재물과 그 다음에 권세를 탐하면 결국에는 도둑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을 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방을 뭐 해라? 폐해라. 파면해라. 그리고 모든 욕심 많고 비루한 자들을 징계해라.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공방은 조정에서 쫓겨나는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쫓겨났다가 다시 뭐 이제 조정에 다시 등용돼서 재등용됐다가 나중에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방의 제자 무리들이 공방 대신에 이제 등용이 돼서 또 쓰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에 이제 생략이 됐고,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비평 부분이야. 전 부분에서 나타나는 비평 부분이고, 그 비평을 하는 게 누구의? 사신의 말. 그래서 사신은 결국에 누구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래서 공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돈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사시는 말한다 부분은 너네가 읽고 충분히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큰 이제 공방전의 테두리를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본 수업 때 구절풀이를 조금 이제 안 한 부분들 위주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할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앞장면으로 넘어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데. 요거 주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거 갈래 돈으로 인하여 났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공방 설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공방의 조상, 그 다음에 공방의 아버지, 그리고 공방 해서 나름의 이제 그 가족 관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대기에 맞춰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구절들 해서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수고했고, 역시 마찬가지 중간에 번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얘기한다는 걸 또 깜빡해서 이 영상도 끝자락에 이제 번호를 얘기를 하게 됐네. 번호는 생각나는 번호가 없다. 1, 2, 3, 4 이거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1, 2, 3, 4로 인칭 번호로 보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또 써줄게. 1, 2, 3, 4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수업 때 보는 걸로 할게. 안녕.